안녕하세요. 그러면 계속해서요. 아티클 3에 있는 Federal Judicial Power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반부 첫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Federal Judicial Power가 미치는 어떤 영역, Case and Controversi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쟁점은 드디어 이제 수프림 코트와 이제 그 밖에 로워 코트의 이제 리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프림 코트가 이제 원 수프림 코트가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로워 코트도 있는데 이 페더럴 주디셜 파워는 원 스트림 코트하고 로우 인피리어 코트가에게 이제 베스트 되는 거죠. 주어지는 건데 다만 이제 인피리어 코트는 이 코트는 이제 의회가 이 설립 여부를 이제 좌지우지한다라는 거죠. 아셨죠? 그렇지만 이것은 건들 수 없어요. 헌법이 명시하고 있어서 건들 수 없지만 인피리어 코트는 코트가 이스태블리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폐지할 수도 있다는 거 당연히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요. 이것을 보기 전에 일단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하나 이제 그리는데 이제 미국 이제 사법 체제가 연방 체제가 맨 위에 정점이 뭐냐면 이게 스프림 코트죠. US 스프림 코트. 네. US 이제 스프림 코트가 여기 있죠. 네. US 스프림 코트. 네, 여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두 군데인데 주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여기 연방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US 디스트릭 코트가 여기 밑에 있죠. 네. 네, US 디스트릭 코트. 디스트릭트. 이 연방이 여기에서 올라가서 이제 US 코트 오브 어필 여기 코트 오브 어필이라고 그러죠. US 어필 코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어필. 네. 여기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이게 있어. 이렇게 올라가. 이게 연방 법원이야. 연방 법원. 이에 대해서 이제 주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주. 네, 주에서 올라가죠. 주는 뭐 여기 맨 밑에 여기도 이제 스테이트. 여기 뭐 스테이트 이제 디스트릭 코트가 있죠. 맨 지역. 네. 디스트릭 코트가 여기가 있게 되고요. 여기도 이제 스테이트 코트 오브 어필이 있는 거죠. 스테이트 이제 어필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네, 어필. 네, 이게 있고 여기는 이제 US 이제 스프링 콜 아니 이제 스테이트 스프링 코트가 또 위에 있어요. 예, 당연하겠죠. 스테이트 예, 스프링 코트가 여기에 또 위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러한 스테이트 레벨이 있는 거죠. 물론 여기하고 여기 올라갈 때 이거 의무는 아니에요. 이게 다 리뷰 어펠럿 주리스딕션으로 배웠잖아요. 오리지널 주리스딕션도 있어요. US 스프림 코트에 갖는 오리지널 주리스딕션. 그것은 뭔가요? 그것은 엠베서더 퍼블릭 미니스터 컨설 그 다음에 스테이트가 파리가 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무조건 일로 소를 제기해야 돼요. 여따 소를 제기하면 안 돼요. 바로 일로 가야 돼요. 그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근데 그 밖의 사건은요, 그 밖의 사건은 뭐 이쪽으로 가든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쪽으로 할 것이냐, 이쪽으로 갈 것이냐는 시빌 프로시저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빵 두 개. 네. 이것도 이제 오늘 설명할 때 이제 필요하니까 이제 말씀드려요. 빵 두 개.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페더럴의 이제 관할이고 여기 이제 스테이트 코트의 이제 관할인데 이 빵 두 개가 바로 서브젝트 매터 주리스딕션을 요약한 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페더럴. 그래서요. 이제 이 중간인 뭐 중간
중간이 이제 페더럴 퀘스천이라고 해서 연방법 위반이에요. 연방법. 페더럴 퀘스천. 연방법. 밑에 거는 이제 다이버시티라고 있어요. 이 교집합. 다이버시티. 그래서 이 차이는 뭐냐면 이 다이버시티라는 것은 원래 이제 주법 위반인데요. 주법 위반인데 원고와 피고가 주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 공정을 위해서 US 콜트에게 관할권을 준 케이스고요. 페더럴 퀘스천은 연방법 위반이에요. 그렇지만 왜 주에게도 이 관할권을 줬냐면 주도 연방의 일원이기 때문에 연방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법원 판사님도 연방법하고 주법을 두 개를 옆에 갖다 놓고 이제 판결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뭐, 이쪽 여재파 이 부분은 이제 연방법이 들어가겠죠. 연방법인데, 대부분 연방법 위반은 여기 들어가고, 여기는 한 9가지? 우리 뭐예요? 이게 아티클 1 섹션 8에 컨그레스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한이 대부분 여기 돼. 뭐, 패턴, 패턴, 카피라이트,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뱅크럽시, 뭐, 이런 얘기. 뱅크럽시. 그 다음 밀리터리. 그 다음에 뭐 애드머럴티, 해상법. 뭐 이런 게 특수한 거 몇 개 말고는 대부분의 연방법은 이 교집합에 들어가요. 그래서 주도 이거에 대해서 이 연방법 위반에 대해서도 주 콜트도 판단할 수 있어요. 다이버시티는 원래 주법 위반이에요. 주법 위반. 주 콜트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관할권을 갖는데 그 중에서도 원고와 피고가 주가 틀려요. 미국은 로컬러티, 이 지역 이기주의가 강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 공정을 위해서 그 주 콜트를 관할하는 연방 디스트릭 콜트로 리무브 또는 처음부터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거죠. 여기는 스테이트 로, 대부분의 스테이트 로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서브젝 매러 주리스딕션 관할인데, 그래서 뭐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가서 갈 수 있어요. 가는데 이제 이 리뷰에 대해서는 이 어펠러 주리스딕션을 갖는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이거 이제 Real of Social Error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좀 청구서예요. 재판, 이쪽에서 이렇게 청구하는 청구서예요. 좀 재판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에요. 아시죠? US 스프링 콜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라오는 것을 반드시 재판해야 될 의무는 없어. 이거 지금 뭐 12명이 계시는데 이거 다 미국 전역에서 올라오는 거 하면 끝이 없어요. 거의 많아봐야 0.5% 현재 1년에 뭐 몇 케이스를 판단하겠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판단할 때 한 3, 4개월 걸리는데. 그 정도로 안 돼서 이거 허락을 요청하는 거예요. Real of Social Error 하면 이 스프링 콜트 판사 12명 중에서 4명이 괜찮다? 판단하자 했을 때 드디어 판단하는 거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걸 안 받아줘.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말씀드린 뚜리 저지 페더럴 디스트릭 콜트, 이것은 뭐냐면 이 페더럴 보링 액트, 이게 이제 대표적인데요. 페더럴 보링 라이트 액트. 여기에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페더럴 보링 라이트 액트, 여기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요. 이런 보링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링 라이트. 이것의 관할권을 아예 여기서 줬어요. 뚜리 저지 페더럴 디스트릭 콜트가 관할하라. 원래 미국은요, 단독 판사님 제도예요. 이 합의부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오리지널 주리스딕션이 1심이 어디로 가야 되니, US 디스트릭 콜트로 가는데, 이 중에서도 뚜리 저지 3명의 합의부로 가야 된다는, 뚜리 저지 페더럴 디스트릭 콜트로 가야 된다라고 딱 규정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이랬을 때요. 또 이제 뭐라고 하면, 이걸 규정하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이때 어필의 경우에 당사자는 바로 이쪽으로 어필을 할 수 있다라고 또 규정을 해줘요. 왜 그러냐면, 3명이 충분히 1심에서 고려를 했으면,
여기 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한 사람 원래 그런데 세 명이 미리 고민을 해서 판결을 냈으면 굳이 여기 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원하면 직접 이쪽으로 소를 제기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필을. 아셨죠?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US 스프링 코트는 이것은 real of such이 rarely로 간 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갔기 때문에 이건 must review를 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페더럴 로링 라이데 이게 바로 그 보우하고 부시 2000년도죠. 2000년도 그 선거에서 플로리다 그 거기에서 몇 표 차이로 해가지고 선거인단이 다 부시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때 고어가 투표 수에서는 이겼는데 선거인단에서 진 케이스죠. 그때 요걸 가지고 이쪽으로 간 거죠. 바로 판단을 내린 거죠. 이쪽으로 바로 소를 제기한 거죠. US 30조지 페더럴 디스트릭트 코트로 소를 제기해서 여기에서 당사자가 바로 이쪽으로 어필을 한 그 케이스인 거죠. 그게 바로 이해되시죠? 네. 이 법률의 규정이 있다라는 거죠. 30조지한테 가고 더불어서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이때에 어필할 때는 당사자한테 이제 선택권을 준 거예요. 당사자는 여기 세 사람이 했는데 여기까지 갈 필요 있겠냐? 바로 이쪽으로 어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도 된다라는 거죠. 예외 하나가 있어요. 여기 30조지. 네. 30조지. 페더럴. 30조지. 페더럴. 페더럴. 이 경우 바로 또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아셨죠? 어펠러 주리스딕션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저지먼 언더 메릿 룰이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빌 프로시저에서 이제 파이널 저지먼 언더 메릿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이제 어필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인터라큐토리 오더 같은 거, 중간 판결 같은 경우는 기다려야 돼요. 언더 메릿에 관한 파이널 저지먼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파이널 저지먼 언더 메릿 그거에 대해서만 클레임 프리클루전 기판력이 생겨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들은 생기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이제 파이널 저지먼 언더 메릿을 여기 이제 빠뜨렸는데요. 그럼 언더 메릿이 뭐냐? 자꾸 질문이 나오는데 이 소장으로 이렇게 딱 보면 돼요. 소장. 여기 우리가 페더럴 헌법을 배우는 거니까요. 페더럴 코트로 이제 가는 거는 뭐 어떤 거냐면 여기 이제 코트 이름이 있어요. 네. 페더럴 디스트릭트 코트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 뭐 이런 식으로 뭐 코트 이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 파리가 여기에 나와 있어. 원고부터 나오고 이제 피고 디펜던트가 여기 나오고 그 밑에 바로 변호사 이름도 여기 나와요. 그 다음에 왜 여기 이 페더럴 코트로 왔는지 왜 페더럴 코트로 왔는지 서브젝트 매러 주리스딕션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 난이 있어요. 스테이트는 필요 없죠. 스테이트는 뭐 스테이트의 관할권이 원래 이게 베이직이고 예외적으로 US 코트가 이제 관할권을 가져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것도 양이 9개밖에 안 되고 요거 페더럴 퀘스천 이게 대부분 이제 스테이트가 갖고 예외적으로 이쪽으로 오는데 왜 페더럴 코트로 왔는지 서브젝트 매러 써달라는 그 다음에 클레임 부분이 있어요. 네가 청구하는 이유가 뭐냐, 뭘 근거로 그 다음에 프레이어 for 간청한다는 거죠. 프레이어 for 릴리프 이게 바로 청구 취지죠. 우리나라 이건 청구 이유. 여기 이제 변호사 이제 시그니처 사인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여기 뭐 베리피케이션 뭐 용어도 있긴 있어요. 이게 혹시 거짓말이면 위증죄 처벌 받겠다. 사인하면 위증죄 처벌은 보통 사인은 하지 않죠. 이 클레임 부분이 청구 이유 이게 이제 클레임 부분을 메릿이라고 그래요. 본안 언더 메릿. 보통 여기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까 전에 사우스 다코타 국회의원, 하원 의원이 이제 파면이 됐죠. 그랬을 때 복직을 시켜달라고 그랬을 때 그 근거.
여기 뭐 플레이어 포 릴리프는 리인스테인먼 복직 또는 백페이 이걸 적겠죠. 그럼 근거는 뭐냐? 헌법 위반을 여기다 쓰겠죠. 헌법 위반. 헌법 위반. 뭐 아리클 1 섹션 몇 위반. 뭐 쓰겠죠. 또는 국회법이 있으면 또 국회법 위반.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무슨 뭐 있으면은 뭐 이런 다양한 이유들을 여기 썼는데 이 클레임 이 부분에 대한 파이널 저지먼이 이제 있으면은 그때 이제 어필업을 하다는 거예요. 그때 이쪽으로 갈 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이 여기에 파이널 저지먼 뭐에 대해서 언더멜의 이 클레임 부분에 대한 파이널 저지먼이 있어야 이제 간다라는 룰이 바로 이거예요. 아셨죠? 어필업을 하다는 거. 어필업을 결정하는 거죠. 어필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죠. 네. 어필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 네.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정말 이제 시험 문제 좀 나올 만한 게 요거요. 3번 Independent and Adequate State Law Ground죠. 그거는 이 지금 이쪽 스테이트 수프림 코트에서 이쪽으로 갈 때의 어떤 서브젝트 매터 주리딕션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서브젝트 매터 주리딕션 문제를 시빌 프로시저에서 직접 다룰 때는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 페더럴 퀘스천이냐 다이버시티냐 이런 것들은 여기도 가도 되고 그렇죠? 여기도 가도 돼요. 그런데 누가 주도권이 있어요? 원고가 주도권이 있죠. 문제는. 원고가 소를 어디에 대해 제기하느냐가 먼저 아니겠어요? 디펜던트는 일단 초기에는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원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사람이 뉴욕에 놀러 갔다가 옐로우 택시 치였어요. 그랬을 때 그 뉴욕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요. 거기 있으면 하루에 호텔비가 400불씩인데 이제 자기 집으로 와요. 캘리포니아로 와서 자기 집 근처에 주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고요. 그거는 뭐 스테이트 로우 위반 문제인데 지금 원고와 피고가 주가 틀려요. 여기다 이제 소를 제기했어요. 그러면 옐로우 택시 사장님은 이거 지금 자기가 불리하잖아요. 스테이트 캘리포니아 시민도 아니고 뉴욕 시민이 캘리포니아 콜트에서 한다는 것은 이건 불리해요. 그랬을 때 이쪽으로 이제 리무브를 시킨다는 거예요. 리무브를 시킬 때 페더럴 퀘스천이다. 근거는 페더럴 퀘스천이다. 연방법 위반이다. 또는 다이버시티다. 이건 다이버시티로 가겠죠. 사람을 치었을 때 그 불법행위 톨츠는요 스테이트 로라고요. 그랬을 때 원고와 피고가 다르다. 공정성을 위해서 이 스테이트 디스트릭트 코트를 상위에 있는 관할하는 이 지역을 관할하는 US 디스트릭트 코트로 리무브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리무브. 아셨죠? 그러니까 US 디스트릭트 코트로 가려면 반드시 이 자격을 갖춰야 돼요. 요쪽에 있는 거나 페더럴 연방법 위반이라든지 주법 위반이죠. 원고와 피고가 이제 주가 서로 틀리고 또 속가도 75,000원을 초과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자격이 없는 것들이 또 있어요. 우리 병합을 많이 하잖아요. 병합. 같은 사건이면 병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조인트 오브 클레임, 조인트 오브 파리가 있어요. 그 논의도 이제 아주 중요하죠. 그랬을 때 이제 자격이 안 되는 것들도 따라갈 수 있어요. 자격이 안 되는 것도. 그거 따라가는 것은 서플먼터리 주리딕션인데 그 중요한 이제 요건은 같은 사건이에요. same transitional occurrence. 서플먼터리가 있는데 보조 간헐권. 자기는 이게 자격이 안 돼요. 그렇지만 다른 게 자격이 돼요. 근데 그와 같은 사건이다. 같은 사건이다. 그럴 때는 따라갈 수 있는 게 이제 서플먼터리가 있는 거죠. 서플먼터리. 보조 간할권이 또 있는 거죠. 네. 서플먼터리. 보조 간할권이 있어요. 이 보조 간할권은 당연히 뭐가 전제 조건이 same transition 같은 사건이어야 돼. 같은 사건에서 여러 가지 클레임이 나올 수가 있죠. 교통사고를 빵 냈어요. 버스 드라이버가.
그래서 버스 드라이버나 버스 회사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